네, 오늘 월가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무역 지표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에 따라서 어떻게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지 예. 코멘트들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먼저 코멘트 확인을 해보고 바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까요? 예, 첫 번째 인터뷰입니다. 캐피탈 이코노믹스의 줄리안 에반스입니다. 중국 수출입 지표 무역 분쟁 그 이상이다. 일시적인 둔화 넘어서 중국 수요가 둔화된다는 의미다. 내수 그리고 소비 경제 구조 개편, 요거 중국의 개편안이었는데 요게 흔들리고 있다. 뭐 중국의 개선 자체는 이제 계산은 이제 소장이 우리가 소비를 이제 잘하면 외풍에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만의 세계로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이거였었는데 녹록치가 않네요. 어제 보셨죠? 수출이 7.6, 네. 수입이 4.4 줄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사실은 수출이 너무 늘었으면 또 미국에서 저 봐라. 네. 우리한테 팔아먹고 말이야. 이렇게 했을 텐데 둘 다 줄어들으니까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봐. 이거 진짜 심상치 않네. 이렇게 된 건데요. 근데 이 김민지 앵커 얘기하신 대로 사실 이제 중국은 내수 경제 소비 중심 국가로 가고 싶다라는 게 어떤 그 희망 사항인데 맞아요. 그러니까 수입이 저렇게 줄었다는 건 사실 좀 의미가 크죠. 네. 많이 못 팔고 많이 못 샀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뭐 그 내수 경제를 부양하려면 소비가 살아야 되는데 중국 근로자들이 뭐 돈을 벌어야지 뭐 쓸 거 아니야 뭐 이런 맞아요. 거죠. 그러니까 수출 7.6, 수입 4.4. 4.4. 근데 다 플러스 한 5%를 예상했단 말이에요. 근데 완전히 그냥 마이너스로 뒤집어지니까 큰 쇼크네요. 네, 진짜로 지표 쇼크였어요. 근데 이제 온 우주가 미국과 중국의 협상 타결을 바라고 있는 듯이 모든 지표나 그리고 트럼프가 몰린 경제 상황이나 온 온 우주에서 우주가? 약간 아, 약간 비선의 느낌이 살짝 났습니다. 비선 실세 네. 느낌. 우주까지는 가지 않고 전 세계가 지표가 그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중국의 지표는 이런 상황이고 예. 미국의 정치 상황은 이런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미중 협상이 타결될 수밖에 없는 뭔가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진짜 저부터도 스포일러 차일드가 된 게 네. 이제는 뭐 시장이 어떤 악재를 봐도 에이 그 정도는. 그렇게 이제 상황이 험악하면 결국 연준이 나서겠지. 트럼프가 어떻게든지 살려주겠지. 자꾸 이런 생각하는데 원래 그 금융시장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경제를 선행하는 근본적으로는 어떤, 그렇죠. 근데 자꾸 이게 중간에 MSG가 들어가고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모르핀이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안 좋은 소식을 봐도 이상한 근자감이 생겨가지고 이게 안 좋으니까 더 증시를 살려주겠네 이런 이제. 그러니까 중국의 지표만 보더라도 어제 이렇게까지 지표가 안 좋았는데 0.7% 하락이면 그리 큰 폭의 하락세라고는 볼 수 없지 않나요? 근데 위안화가 저는 버티는 게 더 아, 신기해요. 뭐 위안화는 약간 달러화랑 이 약간 태생적으로 좀 다르지 않나요? 움직임이? 뭐 시소의 관계라고 하죠. 아무런 펀더멘탈의 변화가 없어도 달러가 내려가면 위안화는 자동적으로 그냥 올라갈 수밖에 없는. 시소 타보셨잖아요. 그렇죠. 저쪽 애가 뚱뚱한 애가 앉으면 그냥 나는 날라가요. 그냥 어쩔 수 없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경우인데 그 명민준 앵커 아시겠지만 지금 중국의 어떤 내수 소비 예. 그러니까 우리를 소비 국가로 이제 턴어라운드 예, 하겠다. 예, 어떤가요 지금? 중국 사람들 돈 쓰는 어떤가요? 저 지금 뭐 골드만삭스 뭐 경제평론가고요. 예, 노래도 있는데 근데 진짜 중국 사람 진짜 소비는 좀 화끈하지 않나요 또? 뭐 근데 이게 약간 제가 봤을 때 현지에서 봤을 때 입장으로는 실제로 그냥 일반 사람들은 정말 쓸 돈이 없어요. 왜냐면 대학 졸업하고 바로 신입 월급이 뭐 50만 원, 60만 원 우리 돈으로 그거밖에 안 되니까 실제로 돈 있는 사람들이 펑펑 써줘서 이게 소비가 도는 거지 너무 양극화가 심하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이제 일선 도시의 주변 도시를 이제 육성하려는 정책이 굉장히 핵심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도 이제 서울만 잘 살고 의정부 뭐 이쪽은 이제 사실은 서로 빈부 떨어지듯이. 격차보다는 농촌과 도시의 격차가 중국을 심한 게 가장 큰 그러니까요. 사회 문제 중 하나인데 그래서 농촌 비중을 줄이고 도시를 확산해서 소비를 할 공간을 만들어 주겠다 이게 중국 측의 계산이기는 해요. 근데 아무래도 이게 시기가 걸리기 때문에 당장 어떤 효과가 나타나기는 그렇죠.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수가 당장 살기는 힘든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이 부분에서 무역 전쟁의 여파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짧게. 이렇게 경제 지표가 안 좋으니까 예, 중국이 더 오히려 더 예. 이제 그 신용 경색을 좀 풀어주면서 그 우리 얘기했던 그 RRR 예, 있죠. 지급 준비율. 예, Reserve Requirement 예. Rate를 더 이제 내려주고. 아. 근데 문제는
그런 기대감이 이미 너무 시장에 깔려 퍼져 있다라는. 있어가지고 기대감만큼 만약에 못하면 오히려 실망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경기 부양을 하는데 강도가 약하면 오히려 실망할 수 있는 그런 리스크는 사실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뭐 저는 솔직히 조금 친미파잖아요. 예. 왜냐면 제가 뭐 태생적으로도 이제 뭐 그렇고 한데 그렇다고 해서 중국을 또 우습게 알면 또 안 되겠구나 하는 게 그렇죠. 중국의 수출입 지표가 이렇게 얘기가 나오자마자 월가에서도 야 이거 심상치 않다. 글로벌 경제를 이걸 확산시켜 가지고 이거를 그 적용했다는 걸 봤을 때 아, 중국도 결국 잘 돼야지 금융시장이 좋구나 이런 생각은 예, 하게 되죠. 관련된 코멘트가 연이어서 있어서 연결해서 읽어보고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의 루이즈 쿠즈입니다. 중국의 수출입 지표는 이언령, 비언령이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다. 글로벌 생산, 무역 둔화는 현실이고 올해 상반기까지 관성 각오해라. 요거 뭐 제가 뭐 샤머니즘을 좋아하지만 샤머니즘 너무 좋아하셔서 아까 우주 나오잖아요. 아, 딱 들으면 지금 이게 세뇌가 된 거야 벌써. 내가 나쁜 놈이네. 그러니까 원래 신년운세 보고 이러니까. 네, 그렇죠. 그 옛날에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예. 그 거짓말 많이 하는 남자하고 의심하는 여자하고 서로 찰떡같이 만나듯이 또 S가 있으니까 M이 있어도 SM이 있는 건데 사실은 N극 아, N으로 예, 하죠. 아 그렇죠. 예. 그런 건데 제가 이제 그런 차모님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기운을 끌어당겼나 본데 예. 사실은 또 이 그 관상평을 해보면 그 전 한화증권 그 주진영 대표하고 되게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렇네요, 정말.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되게 안경도 원칙주의자고 비슷하고. 쓴소리를 잘해요. 예. 이거 내용 볼까요? 중국의 수출입 지표가 이혈령 비혈령이라는 거 그 아까 얘기한 대로 너무 잘 나와도 이거 봐. 이렇게 중국이 무역으로 벌어먹고 있는데. 수출은 많이 하고 수입은 이제 적게 하고 이렇잖아. 또 안 좋으니까 글로벌 무역, 교역 다 안 좋은가 봐. 글로벌 성장 둔화가 현실이야. 현실이야. 근데 올해 상반기까지는 이제 만약에 예. 이제 지금 90일 동안 이제 그 한때 그 부부 클리닉 사랑과 전쟁에서 3개월 뒤에 뵙겠습니다. 아. 이것처럼 90일 뒤에 뵙겠습니다. 한 뒤로 뭐 타결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런다고 해도 상반기까지는 이 여파가 갈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중국 수출 수입 기업들도 야 지금 이제 밖에 저기 시끄러운데 최소한만 좀 수입 수출을 하자. 재고 쌓아놓고 이런 거 하지 말자. 정말 필요한 만큼만 하자. 이러니까 이제 그게 올해 상반기 6월 말까지 관성이 갈 것이다. 특히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게 세게 사실은 얘기를 했죠. 예. 1월 지표지 않습니까? 1월 지표까지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1월도 안 좋을 거라고 봐요. 네, 말씀드린 대로 지금 같은 상황에서 굳이 뭐 미리 확보해놓고 이런 거 말고 그냥 정말 필요한 만큼만 수출입을 하자. 얘기 드린 대로 수출이 늘어나면 거 봐라. 관세 때려야 된다고 미국이 지금 공격할 거고 수입이 늘어나면 중국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수입이 늘어나는데 우리는 더 미국에다가 큰 목소리를 내야 된다. 이럴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상반기까지는 좀 길게 보자면 이런 지표 부진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대응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네요. 자, 다음에 실적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주식시장에서 좀 실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좀 우려감이 질세 반영되기도 했어요. 예. 한번 자. 보도록 하죠. 레이먼드 제임스, 스캇 브라운입니다. 4분기 실적에 집중해야 할 때 금융주의 실적 기대감이 시장을 지탱하고 있다. 연말 낙폭 과대 이슈 아직 유효하다. 금융주 실적 기대감. 근데 오늘 시티그룹 부진하게 시티는 나왔잖아요. 조금 안 안 좋았죠. 좋았죠. 예. 근데 이제 저도 시티 출신이잖아요. 예. 근데 시티그룹 주가를 맨날 볼 때마다 실적을 볼 때마다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이게 잘 너무 나왔다. 휴. 나를 너무 기회주의자로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 시티그룹이 네. 이제 금융위기 때 한번 세게 터졌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진짜 그 주가가 껌값까지 내려갔다가 담배값까지 올라갔다고 하는 그 대표적인 이제 주식인데 뭐 1달러까지 그 정말 대 시티그룹에 그 글래스 스티걸법을 아예 그냥 바꿨던 은행하고 이제 그 투자회사의 벽을 허무른다고 했던 그 역사적인 법안을 아예 바꿨던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했던 시티가 껌값까지 내려갔다가 이제 담배값까지 올라왔는데 근데 이제 4분기 실적이 우리가 봤을 때 지난 12월 연말에 뭐 그때 솔직히 실적 이유도 아니고 그냥 다 패버렸지만
금융주가 사실 그 미국 경제의 어떤 그 가장 큰 바로미터 역할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 금융주의 실적이 좋다라는 것이 가지는 의미가 다른 업종보다 좀 크다 이렇게 보시나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그 12월 달에 팍 내려갔다가 팍 올라가면서 V자 반등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V자 반등 뒤에 좀 약간 루트형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가 수준은 금융주의 실적을 보면 생각보다는 나쁘지 않네. 이런 어떤 각성 효과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이번 주에 JP모건 실적 있고. 있고 네, 이제 골드만삭스, 줄줄이 발표가 이제 되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까지 있고. 쭉 네. 나와 있죠. 금융주 그렇죠, 실적이 알겠네요. 어떻게 나오는지도 이제 계속 어떻게 시장이 반응하는지 그 이번 실적 어닝 시즌 바로미터가 될 수도 있긴 하겠네요. 거기다가 네. 항상 실적 시즌의 가장 큰 호재는 뭐였냐면 예상치가 낮은 게 제일 좋았거든요. 그렇죠. 심지어는 금융 위기 때도 실적 발표를 하고 나면 주식 그 기업들의 주가가 다 올랐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런 상황인데 그 실적이 좋을까 해서 기대치가 낮아서 그거에만 일단 만족을 시키면 실적 호조네 하고 올려줬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작년 연말에 워낙에 시장이 안 좋아가지고 그 시장의 기대치가 많이 내려왔다는 점이 유일한 호재가 될 수 있다. 항상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도 중요하지만 그 익스펙테이션 예상치를 상회했냐 하회했냐 이게 중요한데 예상치가 지금 너무 낮아요. 이게 좀 유일한 호재라고 볼 수 있죠. 네, 낮아진 눈높이가 호재가 될 수 있을지 좀 지켜보도록 하죠. 네. 자, 계속해서 하나 더 보도록 할까요? 읽어주실까요? 저인가요? ANZ 리서치입니다. 제임스 로렌스가 한 말이네요. 당분간 눌림목 매수 관점 유효할 것이다. 연준, 특히 매파가 활동하기 힘든 계절이다. 미중 90일 휴전. 사실상 세일 기간. 세일 기간이요? 요거 약간 영업의 냄새가 나는데. 이번이 약간 좀 브로커리지 영업을 네. 이제 연방 협상 앞두고 좀 세게 하려는 것 같은데 예. 그 ANG 뱅크는 명민준 앵커는 호주에서도 이제 큰 4대 5대 은행 중 하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HSBC를 우리가 홍샹은행이라고 부르고 ANG는 호뉴은행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혼유은행. 네. 호주랑 이제 뉴질랜드. 그 호뉴은행인데 호주은행. 아까 얘기한 대로 이분이 이제 좀 약간 MSG를 여기 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니까 12월 연말, 월말, 뭐 분기말 다 통틀어서 그때 워낙에 시장이 안 좋았다 보니까 연준이 특히 이제 그 금리 인상을 원칙적으로 밀어붙이자는 매파들이 이제 조금 약간 입이 그 마스크 보면 예능에서 이렇게 X자 X. 네, 그랬다 보니까 당분간은 이 사람들이 활동을 못 할 거다. 그러니까 이제는 오늘 같이 그러니까 내린 날 무조건 그냥 바이 온 딥으로 사야 된다. 거기다가 미중 무역 분쟁도 90일 휴전에 들어갔는데 누가 보면 이제 휴전이라는 거는 이제 정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싸울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은 이럴수록 더 건재할 것이다. 역시 이것도 세일 기간으로 봐도 좋다. 이 얘기를 한 거죠. 사실 12월에는 계속 말씀해 주신 대로 이런 이야기가 전혀 나오질 않았는데 1월이 되고 한 첫째 주 지나고 그러니까요. 보니까 지금이 기회라는 코멘트들이 저희가 쭉 180도 보면은 달라요, 180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진짜로 저도 애널리스트 출신이고 뭐 우리말로 금융투자 분석사인데 진짜 작년 여름에 팽을 사라고 했던 사람들 그 다음에 작년 연말에 손절하라고 했던 사람들은 진짜 이게 진짜 접해도 정말 시원치 않은데 그런 사람들이 아직까지 이 금융권에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진짜. 기가 막힌데 우리 라이징 스타는 그래도 정말 책임감을 갖고 우리가 임하잖아요. 쉽게 그렇죠. 포트에서 빼지도 않고. 예.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이럴 때일수록 중소형주 단기 관점이 중요한 게 아니 애플은 그동안 많이 올랐으니까 뭐 조정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럼 생각해 보세요. 지금이 이제 뭐 $160 뭐 오늘 이제 투자 의견 상향도 나오긴 했는데 저는 $160 우리 돈으로 한 18만 원으로 애플 주식 한 주 살 돈으로 우리 라이징 스타 $1 60센트짜리 종목 100주를 사가지고 이거를 늘리고 줄이면서 대응하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운신의 폭을 지금 어느 정도 당연히 그래야 돼요. 아마 뭐 이거는 좀 약간 음모론인데 연준 임원들도 주식을 뭐 못지 계좌로 한다면 예. 제가 봐서 거기 팽 안 들어있을 것 같아요. 중소형주 갖고 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 좀 맞게 대응하는 게 맞는 방법이긴 예. 하겠죠, 그죠? 이것도 미국 대사관에서 이것도 아유, 그 전에 제가 너무 많이 기승전 나가. 시달렸어요, 솔직히. 이전에 이 다른 방송에서 할 때 네. 제가 이렇게 음모론을 좋아하다 보니까 음모론에서 얘기를 하면은 이상한 데서 전화가 와요. 암참.
아 그런 데서도요? 네, 암참이라고 그 예.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에서도 뭐 연락이 와서 조금 무리한 얘기는 좀 자제해 무슨 줬으면. 말씀을 하셨길래? 그건 다음에 또 얘기하면 또 전화 또 전화 올까 오니까. 봐. 알겠습니다. 자, 아까도 이제 소장님께서 위안화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예. 관련된 이야기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할까요? 예, RBC 캐피탈의 엘사 리노스입니다. 최근 중국 기업들 외환 거래 급증하고 있다. 해외 자금 유출 곧 또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 위안화 강세 펀더멘탈 밖에 있다. 자, 위안화 같은 경우 우리가 좀 민감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저분을 그윽한 눈빛으로 쳐다보시나요? 스타일이세요? 진짜 예쁘시네요. 고우시네요. 예, 제 그 고1 때 여친하고 되게 닮았는데 아, 30번째 전 여친과. 아. 자, 근데 그러면 100을 빼시네요. 130. 예. 자, 위안화 강세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아니 그 사람 불러놓고 네. 거의 뭐 정신대 수준으로 나를 아닙니다. 비하하는데. 저희의 빛과 소금이신데. 아 근데 진짜 너무 이제 예쁜 분이 얘기하니까 왜 이거는 그 통계도 있는 게 미국에서 그 통계를 냈는데 그 외모에 따라서 똑같은 그 죄를 져도 양형이 달라졌다는. 그게 헤일로 에펙트라고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 거잖아요. 기업들도 이제 선행 많이 하고 기부 많이 한 기업들은 재판 가서 형량을 더 적게 받는데요. 역시 뭐, 뭐 다른 얘기죠. 배운 남자. 역시 MBA는 다르네요. 네, 역시清華대 MBA는 다른데. 좀 내면 좀 봐주세요. 얘기 많이 했는데. 근데 예. 그 애플 CEO를 직접 네. 또 만나기도 했다고 네, 그때 얘기했는데 예, 이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중국 기업들은 외환 거래가 급증하는 이유가 뭘까요? 솔직히 돈을 해외로 빼내고 싶죠. 그렇죠. 네, 근데도 불구하고 위안화의 가치는 그러면 솔직히 위안화를 팔고 달러를 사들이는 수요가 많으면 위안화 가치가 떨어져야 되는데 예. 지금 아까도 이제 시소 얘기했잖아요. 달러 가치가 워낙 내려가니까 위안화는 싫어도 어쩔 수 없이 스르륵 올라갈 네.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데 중국에서 이것도 한번 단속을 할 것 같다. 이 얘기를 지금 우리 엘사 리노스 양이 근데 최근이 아니라 항상 중국 기업들의 외환 거래 같은 경우는 정부 측에서 관리를 받고 있긴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저기에 민감하기 때문에 이제 위안화 국제화도 저거의 일환으로 바스켓을 조금 영향력을 줄여보고자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저 외환 거래가 급증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중국이기 때문에 리미트가 있지 않을까.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착시 효과라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수출입 지표도 봤지만 지금 중국의 지금 펀더멘탈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 나라의 화폐인 위안화의 가치가 올라가는 게 과연 맞냐? 안 맞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또 지금 이제 중국의 기업들 대부분 수출 기업들인데 뭐 해외 결제 금액이든 뭐든 가급적이면 안 들여오려고 거기 놔두려고 그런데 위안화 가치가 올라가는 게 솔직히 좀 이상하다는 거죠. 근데 김민지 앵커는 뭐 중국을 학문적으로 이제 뭐 그 대학원에서 연구를 하셨는데 예. 그 진짜로 그렇게 공산당처럼 진짜 말 그대로 그 기업의 어떤 재무까지도 기업이 설립이 될 때는 공산당원이 거기에 무조건 소속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진짜요? 네. 이건 정경유착 수준이 아니라 정경일치인데요, 거의. 그래서 기업들마다 저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빨간 전화기라고 공산당 전화기가 있어서 정부의 직통 전화로 모든 걸 컨트롤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우리 거의 옛날에 저기 제 3공화국 그 시절 그 정도 아니에요? 그 이상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공산당원의 힘은 엄청나고, 그러니까 단순히 화해만 그런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기업들이 그런 관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금 미국 기업들과 좀 다른 시선으로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빨간 전화기는 저는 진짜 이게 빨간 전화기라고, 레드라인. 네, 레드라인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공산당의 붉은 전화기 이런 이야기가 좋네. 돌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 거 좀 간단하게 볼게요. 예. 러시아 대통령 직속 경제자문위 블라디슬라브 긴코입니다. 러시아의 비트코인 투자는 결국 실패다. 미국 달러 패권 깨기 위한 목적이었는데 제재 벗어날 새 화폐 계속 모색 중이다. 비트코인 비트코인. 뭐 저도 뭐 이 코인에 대해서 관심이 한때 좀 많긴 했었지만 물렸나요? 아니요, 저는 투자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두 분 다 사실 블록체인을 이제 뭐 관심도 한때 있어하고. 이제 관심이 있게 연구를 했었던 두 분인데 사실은 비트코인이 이렇게 올랐다가 팍 꺼진 그 내면에는 미국이 죽여버렸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왜냐하면 맞아요. 러시아가 미국 대선 개입, 그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예. 그냥 강제로 먹어버렸잖아요. 이제 그런 이제 이유로 지금 경제 제재가 진행 중인데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에서는 그 중국하고 같이 탈달러화 연대를 구축했었어요. 뭐 아직도 그거 뭐 깨지지는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천연가스는 특히 이제 러시아산이 이제 지배적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달러로 원래 상품 거래를 하는데 달러 말고 위안화나 루블로 하자. 근데 그러다가 이제 그 기축통화인 달러의 패권을 깨려고 비트코인에 왕창 투자를 했다가 결국은 망했다. 망했죠. 근데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이제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는 게 미국의 어게인스트한 나라는 뭐 쿠바든 어디든 다 거지가 됐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기축통화국은 우리가 뭐 그냥 감정적으로 대응할 게 아니라 우리는 솔직히 뭐 재수 없어, 뭐 기분 나빠 그러니까 이런 거를 경제에다가는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은 무조건 벳 어게인스트 하는 순간 거지가 된다. 이걸 우리 인정해야 돼요. 러시아 비트코인으로 좀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달러 패권은 기축통화국의 지위를 잃어버릴 때 공격해도 늦지 않고 지금은 무조건 이제 흐름을 타고 가는 그렇죠. 달러가 이제 요즘에 이제 약세인데 네. 그럴 때는 무조건 오히려 사고 강세일 때는 더 많이 사고. 예. 달러 패권을 우리가 그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네요. 예. 중국 지표 그리고 실적 전망 그리고 러시아 비트코인까지 살짝 알아봤습니다. 김육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